안녕하세요, 이코녹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 디젤 엔진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현재 기온이, 제가 사는 이 지역의 현재 기온이 영상 3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요 정도 되니까 디젤 엔진음이 상당히 부드럽네요. 그 가솔린 못지않게 진동도 없고 아주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예열과 후열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운전을 시작하면서 디젤 차부터 저는 시작을 했었어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뭐 이래저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이제 베스타라는 그 승합차를 이제 몰게 됐습니다. 이 3인승 밴. 약 300m 앞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한 4, 5년 전 차종이죠. 근데 그 차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사장님이 이제 워밍업 해주고 출발해라,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약 200m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그때 20대 중반, 초중반대의 나이였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일단 그 운전 습관을 예열하는 습관으로부터 이제 저는 이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예열은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예열이라는 것을 인터넷상으로 처음 접한 것은 그 박병일 명장님께서 올리신 그 예열에 관한 그 영상을 보고 이제 이거를 접하게 됐는데, 그동안 제가 배워왔던 이야기예요. 엔진 오일이 순환이 잘 돼서 충분한 그 유막 형성이 된 상태에서 엔진을 출발을 해야 그 실린더 내부에 그 마모가 되지 않는다, 이제 그러한 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설명을 똑같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맞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처음으로 접한 것은, 제가 후열에 관한 것을 처음 접했어요. 이 박병일 명장님의 그 영상을 보고 이게 터보 엔진에는 이제 후열을 반드시 해줘야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관리를 잘못하면은 터보 엔진 고장 나면은 최하 5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대의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가급적이면은 후열을 30초에서 1분 정도를 해주고 시동을 꺼주는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굳이 정차해서 시동을 꺼라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30초 40초 후에 시동을 끄라 라는 이 말을 하신 거로 봐서는 정차 상태에서 30초 1분 정도의 그 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래저래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예열과 후열에 관한 그 영상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군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예열의 찬반 논쟁이 있더군요. 예열 후열에 대한 찬반 논쟁. 그 예열과 후열의 찬반 논쟁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분은 예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굳이 할 필요가 있냐, 이런 그 논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박병일 명장님은 반드시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논조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예열을 굳이 왜 하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 예열과 후열의 필요성을 인정을 하시지만 굳이 그렇게 신경 써서 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예열이 되고 후열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일단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분은 10초 정도면 예열이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은 아예 그 시간 관념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시동 켜고 안전벨트 매고 바로 지하주차장 나오면 바로 그것이 예열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생각에는, 저는 자동차 공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그냥 일반 이 자동차 운전자인데요. 아니 뭐 제가 뭐 이렇게 편드는 건 아니지만 박병일 명장님 쪽으로 자꾸 이렇게 제 생각이 끼우러져요. 박병일 명장님 생각이 정석대로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셔요. 보면은 박병일 그 명장님의 말씀을 들어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장시간 뭐 전날 퇴근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면은 보통 이제 10여 시간의 그 장시간 주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사이에 엔진 내에 있던 엔진 오일이 다 밑으로 가라앉는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가라앉았던 엔진 오일을 출근할 때 시동을 켜서 다시 엔진 내부의 그 유막을 형성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여름에는 1분, 겨울에는 3분 정도가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저는 자꾸 이제 그 말이 자꾸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보면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날씨가 상당히 덥고, 그리고 기본 그 온도가 이렇게 높다 보니까 엔진 오일 점도가 상당히 그 묽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뭐 윤활 뭐 성분이 뭐 이렇게 유막이 형성되는 시간은 분명히 짧은 시간 30초에서 1분 정도에도 충분히 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반대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엔진 오일 내부에 기본으로 그 엔진 오일이 잔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시동을 완전히 끄게 되면은 엔진 내부에 압력이 생성이 돼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약 300m 시동을 끄면 엔진 내부에 구간입니다.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게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엔진 내부 안에 엔진 오일이 골고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을지,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거 납득이 잘 가지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면 그런 오토스탑 실행 시 시동이 꺼지는데, 그럼 그 경우는 어떠냐,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오토스탑을 실행할 때에 그 시동이 꺼지면은 그때 그 시점에서는 엔진 내부에 압력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시동이 켜질 그 스탠바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압력은 배출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압력이 배출되지 않으면 그냥 엔진 내부에 엔진 오일이 꽉 차 있는 상태죠. 모든 내연기관 내 모든 오일들이 다 꽉 차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보니까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시동을 완전히 끄면 엔진 내부에 그 압력이 모두 배출된 상태에서 엔진 내부에 압력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엔진 꼭대기 있는 데까지 엔진 오일이 이렇게 잔존해 있을까라는 그런 약 500m 의문점이 시속 들기도 합니다. 6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예열과 후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좀 FM적으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는 마음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 박병일 명장님이 300m 말씀하실 때 시속 60km 신호 과속 예열과 단속 후열을 제대로 구간입니다. 하지 않을 때에 그 엔진의 증상이 그 이상한 잡소리가 들린다고 하죠. 그 소위 말하는 엔진을 시동 켰을 때 엔진이 돌아갈 때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는 그런 미세한 이제 소리가 이제 들리는 게 그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뭐 한두 번이야 괜찮고 여러 번이야 괜찮지만, 그것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예열과 후열을 등한시하게 되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 엔진 마모가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누적돼서 엔진이 고장되는 원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에는 저는 상당히 신빙성이 갑니다. 참고로 보면은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진은 제가 쉐보레 전 영상에서 올렸을 때 쉐보레 신차 길들이기 매뉴얼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매뉴얼의 매뉴얼 그거를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1번 쪽을 이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여름철 1분, 겨울에 3분 정도를 예열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 자동차 제조사에서도 이렇게 예열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어요. 후열에 대해서는 딱히 언급을 안 했지만, 예열에 대해서는 이제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서 그 예열 시간을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여름에는 1분, 겨울에는 3분 정도 워밍업을 하고 출발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러지 않으면 엔진 마모가 될 수가 있다 라는 이런 문구가 이제 들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봐서도 예열은 좀 분명히 해줘야 되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게 될 것 같으면은 계절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이제 잘 이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제가 사는 이 지역에는 그 경기 북부 지역입니다. 여기서 차를 제대로 타고 가면 뭐 1시간 이내에 북한 땅을 밟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겨울에는 많이 춥습니다. 뭐 보통 뭐 영하 15도 정도가 되는 날씨가 훨씬 많고요. 그리고 이제 작은 지역이긴 하지만은 그 지역마다 그 온도차가 있지 않습니까? 뭐 기상청에서 말할 때 뭐 이 지역이 뭐 영하 15도 됩니다 라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뭐 어떤 이 지역 내에 다른 그 벌판 지역이나 이런 개활지 이런 지역에 있는데 보면은 영하 25도가 되는 그러한 지역도 있어요. 제가 이 동네에서 이 지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이 겨울에 엔진을 시동키면은 합니다. 장난 아니에요. 옛날에 그 트랙스를 몰 때도요, 이 트랙스도 터보 엔진이 장착이 돼 있었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터보 엔진이 장착된 차는 시동을 켜고 바로 출발하면 안 되죠. 1000rpm 이하로 RPM이 내려갔을 때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근데 영하 15도 정도 그 바깥에 이제 주차한 상태에서, 이제 장시간 주차한 상태에서 엔진을 켜면 이 RPM이 1000rpm 아래로 내려가는데 보면은 한 1분 이상 걸려요. 물론 지하 주차장에 세우게 될 것 같으면은 훨씬 더 그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더라도 그 계절적인 측면에서는 그 예열과 후열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이제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겨울에는 엔진 오일이 날씨가 아주 덥고 뜨거우니까 묽을 거예요. 그리고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엔진 오일이 쫀득쫀득해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그 페인트 회사 실험실에서 근무할 때 그 엔진 오일 점도를 재본 적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사장님은 어디 뭐 카센터에서 엔진 오일 바꾸고 그게 아니라 자가적으로 본인 스스로 이제 그 엔진 오일을 이제 밑에 직원들을 시켜서 이제 교환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의 그 사장님이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거 하시면 야 엔진 오일 점도 좀 재봐 막 그러면은 뭐 페인트 회사는 상온 25도씨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점도를 잽니다. 그것이 기준이더라고요. 모든 페인트의 그 점도 기준이 상온 25도씨. 그 상태에서 이제 점도를 재면은 여름에는 뭐 그냥 점도가 상당히 묽습니다. 근데 겨울에 쟀을 때는 이게 점도계가 있는데요, 이게 점도계가 잘 돌아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뭐 표현할 수는 없는데, 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도를 재면은 이 점도계 돌아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엔진오일 안에 이게 돌아가는 이 프로펠러 같은 게 돌아갈 때 한 요 정도 속도로 돌아간다 치면 겨울에 바로 이제 25도에 맞추지 않고요, 25도에 맞추지 않고 바로 그 겨울에 뭐 추운 날씨에 이렇게 점도계를 돌리면 점도계가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아주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요 정도 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래, 엔진 오일도 이렇게 기온 차이에 따라서 이 점도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거를 약 저는 이제 300m 그때 앞 처음 어린이 알았거든요. 보호구역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이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 영상은 제가 이제 유튜브 캡처를 해서 본 건데요, 이 영상은 이제 영하 40도에서 이제 엔진 오일을 냉각하고 이제 엔진 오일을 흘리는 겁니다. 이 점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네요. 여러분들 한번 이 영상을 보세요. 그리고 70도, 상온 전방에 과속 70도에서 방지턱이 엔진 오일을 있습니다.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점도 차이가 이제 상당히 좀 느껴지실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이 영상을 잘 보세요. 영하 40도와
상온 70도에서 엔진 오일을 이렇게 옆으로 흘리는데 그 떨어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겨울에 영하 20도 정도 되면 아마 요 정도 이렇게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도 모르게 아주 점도가 상당히 돼질 거예요. 그러면은 그 겨울철에 시동을 킬 경우에 과연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10초 있습니다. 내에 엔진 오일이 엔진 전체의 순환에서 유막을 과연 형성할 수 있을까? 그리고 시동을 키자마자 바로 엔진이 70도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엔진 오일이 과연 10초 내에 엔진 전체에 유막을 형성하면서 과연 약 200m 앞 순환이 터널입니다. 될 수가 있을까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전방에 보니까 과속 그렇게 방지턱이 될 있습니다. 거라는 그런 생각은 들지가 않네요. 참고로 이제 제가 한 5, 6년 전에 그 KBS 그 뉴스에 본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뉴스의 내용이 뭐냐면 겨울철에 그 디젤 운전자들이 그리고 버스 기사들이 이제 워밍업을 하는데 너무 장시간 워밍업을 한다 이거예요. 막 10분 20분 하니까 이 매연이 바깥으로 나와서 이 매연 냄새가 난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민원을 이제 제기해서 이제 KBS 뉴스가 나왔는데 이게 너무 매연이 심하다. 왜 이렇게 워밍업을 오래 하냐. 이제 막 이제 그러한 그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운전자들이 이 정도는 예열을 해줘야 차가 부드럽게 나가더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이제 방송국에서 이 자동차 제조사에 이제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니 뭐 지금 이렇게 뭐 10분 20분 이렇게 예열 버스 기사들이 예열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일반 버스 운전자들이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제조사들이 이제 반박을 하더라고요. 제조사에서 말한 내용이 뭐냐면 3분이면 충분합니다. 3분 예열하십시오. 이제 이런 답변을 이제 올리는 거를 이제 제가 본 기억이 나요. 보면은 지나친 예열은 안 되지만 겨울철 3분 정도, 여름철 1분 정도의 예열은 어느 정도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후열에 대해서는 그 후열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트랙셀을 볼 때는 예열은 했지만 저는 후열은 안 했거든요. 정말 뭐 도착하자마자 이제 뭐 끄고 막 그랬습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후열은 시내 주행에서는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전문가들도 이제 말을 하더군요. 그러나 이제 고속도로 주행 시 2000rpm 이상 가속을 했을 경우에, 장시간 가속을 했을 경우에는 후열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라는 이제 주장을 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2000rpm 이상이 됐을 때 그냥 30초 정도 이렇게 후열을 해주면 그 터보를 점진적인 그 냉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열의 궁극적인 목적은 점진적인 냉각입니다. 급격한 냉각이 아니라 점진적인 냉각. 그 점진적인 냉각을 통해서 고열로 인해서 팽창된 그 터보가 다시 원래대로 오는데 점진적으로 그 자리를 잡는 그 점진적인 냉각으로 자리를 잡는 것이 그 후열의 목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아주 고열에 딱 가열이 되었을 때 이것이 바로 급냉하게 되면 약 300m 터보가 앞 어린이 그 자리에서 그 보호구역입니다. 상태로 이제 그 형태를 유지한다는 이거죠. 팽창된 상태로. 그렇게 되면 터보가 고장난다. 이런 논리예요, 결론은. 그래서 아무래도 후열 측면에서는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후열하는 것이 전방에 과속 좋지 않나, 방지턱이 이제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 회사 그 같은 동료 직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참고로 1.4 터보 가솔린 트랙셀을 몰고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깐깐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성격이 깐깐하고 좀 예민한 그 스타일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차를 산지 2년 조금밖에 안 됐는데 차에서 이상한 따다다다다다다 막 아주 미세한 따다다다다 하는 소리가 난다. 뭐 이제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박빙일 명장님의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영상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거를 보고 나더니만
나중에 예열하고 후열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예열하고 후열을 했는데 그 어느 순간 한 두 달인가요? 이 사람이 이제 예열과 후열을 이제 습관을 들이고 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뭐 예열하고 후열하니까 뭐 차가 괜찮아진 것 같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이 낮았어. 많이 전방에 낮았다고 과속 방지턱이 막 이런 있습니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따다다다 소리 안 들려? 그러니까 따다다다 소리 많이 가라앉았어. 괜찮아.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운전 습관이 좀 과격한 운전 스타일입니다. 뭐 남한테 속도 가면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로 봐서는 그 예열과 후열에 대한 효과는 자기는 확실히 느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그 예열하고 후열에 대해서 찬반의 논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 계절적인 요인이 상당히 그 작용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추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예열과 후열은 반드시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보가 고장나면 최하 500에서 1000만원, 그리고 이 디젤 엔진 고장나면 디젤 엔진의 특성이 가솔린 엔진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보면은 예열하고 후열하면은 뭐 기름값이 많이 든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셔요.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1.6L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뭐 분당 20cc의 그 연료를 소모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분당 20cc면은 한 요정도 사이즈의 그 약병인가요? 요 정도고 뭐 요정도 사이즈의 약병 정도를 1분에 소모한다 친다 하면 뭐 요즘 유가로 칠 때 경유는 한 25원에서 30원, 그리고 휘발유에는 40원에서 뭐 50원까지 가려나요? 뭐 그 정도 1분 정도를 투자해서 고장을 예방을 할 수 있다면 뭐 그냥 뭐 기꺼이 뭐 투자하죠. 뭐 일주일 치면 뭐 커피 자판기 하나 먹었다 셈치고 그렇게 뭐 하는 것이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그리고 환경 문제 있죠. 근데 뭐 어차피 우리 디젤 차에는 그 DPF와 그 EGR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있는 거 써 먹어야죠. 뭐 1분 뭐 예열 1분, 그리고 뭐 후열 30초에서 1분 뭐 이 정도 투자해서 뭐 일주일에 뭐 커피 한 잔 먹었다 셈치고 이제 예열과 후열을 통해서 우리들의 엔진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주저리 읊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